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국민의힘이 오늘 MBC에 몰려가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려는 이런 행위는 스스로의 자기 모순이다. 오히려 전 국민이 더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저 정도로 떨고 있을 정도면 공적 영역에서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할까요? 50여 차례 불법적으로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이 된 그런 녹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래 통화 녹음해서 그걸 유출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선판에 또 한 번 김건희 씨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을 넘겨받아서 방송할 예정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맨 처음 김건희 씨와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소리 이 기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김건희 씨가 기겁으로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50여 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거는 김건희 씨 측에서 서울의 소리에 엄청난 관심이 많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통화가 이어지지 일방적으로 어떤 대화를 한다면은 또 질문만 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겠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 이 녹음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 기획을 한 후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에 따라서 친한 관계가 된 후에 그 후에 매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불법 행위에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가담한다면 이는 반드시 큰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대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네. 예,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내용이 방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직 법원의 판단이 안 나온 모양입니다. 방송이 될지 말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에 심리가 열렸습니다. 예. 공개적인 심리가 열렸고요. 국민의힘 측, 즉 김건희 씨 측 변호인과 MBC 측 변호인이 가서 이제 심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개적인 어떤 심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측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가 사적인 통화였다. 그리고 이게 사적인 이루어진 통화를 어떤 면에서 보면 몰래 해서 그러니까 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또 이건 공익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편 반면에 MBC 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어떤 이 내용이고 이 내용 자체에서 실제로 공익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은 빼고 공익적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럼 내용이 뭐냐? 이제 아무래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MBC 측 변호인이 그거를 말로 하려고 하니까 바로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제지를 했습니다. 자, 이 공개적인 재판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인용 신청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판사가 이야기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하라. 라고 해서 이제 서면을 제출했고 예. 오후 4시까지 일단 양측에서 입장을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6시 좀 넘어서 아마 이 결정이 일단 나올 것 같아요. 6시쯤이요? 네, 뭐 대충 이제 그쪽에서 법원 측에서 밝히는 걸 보면 오늘 중으로 일단 밝히겠다고 그랬고 예. 대충 한 6시쯤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저희 아마 탑10 방송 중에 결정이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한 5시 40분쯤입니까? 뭐 예상하기로는 6시쯤에 아마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한번 저희도 잘 속보로 지켜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좀 더 간명하게 볼까요?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국민의힘은 취재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접근을 했다.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해서 유포한 행위다라고 했고 MBC 측은
차기 영부인이 유력한 김건희 씨의 견해나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조정석 국장님. 네. 핵심은 두 가지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사안을 이게 취재로 볼 거냐, 아니면은 어떤 애초부터 어떤 기획된 의도적인 접근으로 볼 건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보도, 그 내용이 과연 이렇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게 어쨌든 처음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 누구다라고 했다라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밝혔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에 53차례 7시간 45분 동안 있었다는 이 전체적인 통화의 전체 맥락이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쭉 이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밝혔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아닌 어떤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서의 기획과 관련된 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법원이 어느 정도 지금 받아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공개가 돼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가, 그 여부, 그 두 가지에 따라서 결정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녹음 파일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국민적 관심을 벗어나기엔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50여 차례 약 7시간 가까이, 7시간 넘게 통화했다. 문재인 정부 비판도 있고 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 얘기도 있고 뭐 사적인 얘기도 있다는데, 근데 이거를 김건희 씨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본인 기억으로는 다 알지 못한다면서요? 지난 7월부터 거의 6개월 정도 지난 일이고요. 그리고 53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 7시간 넘는 40분이 넘는 통화 내역이니까 저희들 개인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떤 친한 분과 그렇게 수차례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면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다 나지 않죠. 예. 그러나 이제 서울의 소리 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처음 접근해서 통화할 때는 기자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횟수를 많은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와 다양한 내용의 정치적 이슈를 물어보고 통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옆길을 새 가지고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소 정제되지 않은 단어나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MBC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방송 보도라는 것이 대선을 한복판에 둔 시점에 유력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돌출적 발언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소 국장 말씀대로 정말 정정당당하게 기자의 입장에서 유력한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정치적 취재의 내용으로서 인터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선대위 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본인인 김건희 씨도 지금 기억 못할 정도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소리 방송이라는 유튜브가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죠. 장모 최 씨와의 송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자주 다뤘던 인터넷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억울한 부분, 어머니의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내용 속에서 아마 초기에 좀 친해졌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걸로 접근을 해서 일정 정도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는 수차례 전화하고 그것들을 사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녹음을 하겠다는 사전 허락도 없이 녹취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지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신들의 인터넷 매체도 아닌 공영방송에 보내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저건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 접근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적인 언어나 정치적 문법이 익숙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때 자기가 정제되지 않은,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을 막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막 나오면 공영방송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좀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이 들어왔는데 조금 좀 정리 중입니다. 일단 결과 법원의 판단은 나온 것 같고요. 예. 그 내용 속보가 뜨는 대로 바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속보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일단 막은 이유는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 쪽에서도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정확히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도 기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자하고 전화를 하게 되고 알게 될 때는 어느 언론사의 누구 기자라고 해서 친해져서 기자로 통화를 합니다만 친해진 다음에는 사실은 사적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 견해나 저의 선대위에서 활동할 때 선대위와 관련된 기사를 취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좀 상당한 부분은 가까운 사이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믿음 속에서 신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속 편하게 틀어놓고 있는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 내용들을 녹음을 하거나 그걸 어디 기사에 쓰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보 내용 저겁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방송 금지의 가처분이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현종 의원님, 네. 7시간 중에 네. 몇 시간 특정 부분은 방송을 못한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용이 됐다는 것은 예.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였다, 예. 인용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나오는 이제 첫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인용할 경우는 7시간 45분 전체를 방송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일부 인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사생활 부분, 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체 방송하지 못한다.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방송할 수 있다는 걸로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MBC 측에서도 이제 그런 마지막에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다 못한다고 한다면 사적인 부분은 다 드러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공적인 국민이 알아야 될 이 부분만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MBC 측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7시 45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와 개인적 관계 또 예를 들어서 또 이 기자와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상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자체는 보도는 못한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사안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지 검찰 내부 이야기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송을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뭐 좀 더 있으면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속보로 더 추가로 덧붙여질 테고요. 한민수 성님. 예. 원래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도 서울의 소리 측은 자체 방송을 통해서라도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일부 인용이 된다, 일부 방송, 사생활 부분이라고 특정했을 때 그 부분이 못 나가게 된다. 그러면 유튜브나 혹은 자체 방송을 통해서도 모든 7시 45분의 풀 녹음 파일은 다 못 전하게 되는 거네요. 근데 뭐 제가 법적인 걸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 유튜브 방송 열린 공감 다 이렇게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 일부 인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준용하는 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밟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원 판결을 그 유튜브 방송이나 뭐 열린공감 TV가 됐던 서울의 소리가 됐던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취재 과정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도들 보면은 그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불필요한 논란들이 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은 과정대로 저는 볼 때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만 취재 1, 2부분은 전 따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내용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7시간 45분 중에 그 기자와 김건희 씨가 뭐 53차례인가요? 장시간 통한 것 중에 정말로 뭐 윤 후보와 김건희 씨 간의 사적인 내용이랄지 뭐 기자와 김건희 씨가 사적인 그런 건 국민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아서도 안 되고요.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건희 씨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 통화가 시작된 시점이 지금 저 매체에서 밝히는 거는 7월부터예요. 그러면 남편 윤석열 후보가 대권 출마 선언을 한 게 6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또 인터넷 보도를 직접 인터뷰를 하는 바에 논란이 됐었죠. 그렇다면은 이미 유력한 정치인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거는 기자의 목적은 취재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뭐라 할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좀 보면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첫째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이 기간 동안 몰랐는 겁니다. 예. 당에서는 그러면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속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속보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김건희 씨 통화의 모든 녹음 파일을 다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저런 판단을 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그 일부가 어떤 부분이 방송을 못하는 건지는 저희가 추가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저희 전해드립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전화 통화를 하고 혹은 이 방송을 하겠다고 한 서울의 소리에 대한 관련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씨에게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저렇게 불법으로 녹음 파일을 녹취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많이 국민의힘에서는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그런 내용의 보도를 했죠. 특히 이제 서울경제 관련 보도가 좀 나왔는데, 예. 지난해 7월 27일 날 이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가 열린공감 TV에서 보도한 이 정대태 씨 관련된 발언,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런 보도를 했고, 그에 대해서 열린공감 TV도 이제 인정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열린공감 TV가 이 기자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죠. 이 사실과 맞지 않다, 정정 보도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가 일종의 이제 떡밥을 주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의 말을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녹취 파일 관련 열린공감 TV의 입장문에 나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르면 계속해서 이제 8월 달부터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열린공감 TV 인사와 여러 가지 상의를 했다는 거죠. 뭘 물어보는 게 좋을지,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고발 사주 관련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서로 일종의 좀 이 물어볼 부분을 좀 공유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예. 12월 초에 그래서 만났고, 또 녹취 파일도 열린공감 TV 측에 이제 넘겨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열린공감 TV보다는 이제 지상파 쪽에 좀 보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MBC 쪽이랑 좀 접촉이 된 걸로, 이런 흐름으로 보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은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를 접촉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열린공감 TV 측과 같이 좀 이 논의를 한 그런 흔적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